세미나는 비전 강의인데요. 오늘 일정 비전 강의에는 오늘 비전 강의 해주실 분, 네, 먼저 들어와 계신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전직 수학 강사에서 지금은 애터미의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클럽, 리더스 클럽 멤버이시고요. 1월에 이쁜 따님 홍서연 뉴스타님과 재밌고 즐겁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는 애터미의 디바 신정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네네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여기 오면 친정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일단은 이영균 총장님, 김미숙 본부장님하고 애터미를 통해서 너무 소중한 인연을 한 7, 8년 이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김태훈 총장님도 저희 라인에서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저희 파트너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또 예전 김수지 본부장님 잘 계시나요? 그리고 사실은 반가운 많은 분들 얼굴을 보니까 되게 좋으네요. 우리 집 온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랑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이 횟집하고 제가 애터미 할 때 너무 많은 반대를 해가지고 뭐 회칼로 회를 떠버리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어제 김미숙 본부장님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김미숙 본부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야 근데 우리가 요즘 애터미만 한 일이 어딨냐? 그 애터미가 최고지 뭐 그 얘기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애터미가 최고인 것 같은 게 제가 예전에 하던 과외 선생님은 한 달에 850 정도씩 받고 있으니까 여자 버리치곤 되게 괜찮았었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수입을 받고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1월 달에 조칠순 총장님께서 크라운 마스터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조만순 총장님하고 저를 같이 찾아오면서 어 그때는 팀장님이 되고 나서는 노트북을 본사에서 받거든요. 승급 프로모션으로. 그 노트북을 저한테 처음 쓰시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고 하면서 노트북을 착 이렇게 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200만 원 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팀장 처음 되셔가지고 200만 원이 계속 나오는 돈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 200만 원 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조용히 노트북을 싹 닫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겨우 200 벌면서 나는 한 달에 850 벌고 난 애들 가르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뭘 그 돈 벌고 많이 번다고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이랬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닫아버리면서 괜찮습니다. 저는 제품은 쓸 테니까요. 일은 제 일이 지금 너무 좋아서 일할 거니까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러고 확 닫아버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괜히 미안한 짓을 했구나. 내가 그렇게 멍청했구나. 그 200만 원이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오고 자식한테까지 이렇게 계속 자식 또 그 자식에게까지 물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거의 의미를 그때는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몰랐던 바보 같은 저도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됐잖아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는 이렇게 만나면서 바로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좀 모한 분들에게는 요즘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에이, 그냥 그렇지 뭐.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겨우 그냥 먹고 사는데 솔직히 저금하기는 힘들어. 이랬어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요. 요즘 좀 어떠세요? 라고 말을 여쭤보면 대답도 하기 전에 저를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눈빛 속안에서 저한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년아 그걸 왜 물어보느냐. 어차피 이 지금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이런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너무 많은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애터미 하자고 저희 동네에서 막 꼬드겼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애터미를 하다가 그만둔 분도 계시고요. 너나 하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말귀를 알아먹고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서 성공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하자고 꼬셨을 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이 얼마나 많이 나아졌느냐? 아니에요. 그냥 예전하고 비슷하거나 대체적으로는 예전보다 별로 좀 못하고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에 난 먹고 살만해. 가진 것도 있어. 하지만 그분들 얼굴을 보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진짜 있는 것처럼 안 보여요. 애터미를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얼굴만 쳐다봐도 도사가 된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있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건지 속으로는 되게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다단계 안 하려고 꼬드길까 봐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자가 될 수는 있는데 다 성공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아니 회장님도 똑같고 스폰서도 똑같고 애터미 회사에서 주는 제품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성공자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아직도 5년이 지났는데도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을까요? 물론 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가버려서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직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다시 힘내고 하면 200만 원 이상 받더라고요. 저희 딸도 보니까 암이 걸려서 나가신 파트너분들이 몇 분이 되셔요. 일단 내 몸이 건강하니까 애터미는 뒤로 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조직이 몇 번 깨졌거든요. 근데도 자기가 안 그만두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1월 달에 또 본부장 되더라고요. 본부장 됐는데 어제 그제 직급수당하고 프로모션이 나왔는데요.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통장에 1,700만 원 이상 꽂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그날 직급수당하고 프로모션하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하고 좀 합쳐 보니까 1,7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서 팔팔팔팔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머 나 빨리 청장 가고 싶다고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돈이 되는데 누구는 몇 년이 돼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이 팀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요. 저희는 줌 미팅을 하면 오늘 저희도 한 250명 이상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 220명들이 막 소리 제어가 안 돼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소리 음소거를 확 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음소거 해제 요청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요. 사운제장 딱 하고 나서 열심히 딱 제대로 끄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막 잡음 들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줌 미팅에 너무 그냥 잘 적응이 되어 있는 대단한 팀들 같아요. 그런데 줌 미팅에 잘 적응이 됐다고 다 성공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줌 미팅에 들어오는 게 일이 다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거는 성공을 하기 위한 영번입니다. 당연하게 들어오셔야 되고요. 당연하게 제 시간 전에 들어오셔서 인사도 나누셔야 되고요. 당연하게 내 얼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한 거예요. 여기 안에서 제대로 듣고 있는 게. 근데 그 당연한 기본을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이건 그냥 영순이고요. 내가 현장에서 몸을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물론 제가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DM으로 저 애터미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간간히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의 소연 본부장님 거를 보고 인스타로 연락이 오는 그 또래의 20대들이 꽤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이 아니고도 온라인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온라인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프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2명 만나는 거 뭐라 안 합니다. 3명 만나는 거 뭐라 안 하고요. 지금은 6명까지도 가능한데 그냥 코로나라 이거 혹시 녹화가 돼서 나중에 이 유튜브에 공개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는데 사실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저랑 저희 본부장님이랑 어떤 신규분을 좀 미팅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셋이 열심히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막 국물을 떠먹으면서 침 튀기면서 애텀이 좋다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 만난 분이 코로나 확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부장님이랑 저랑 손 꼭 잡고 선별진료소에 갔는데 12시 반까지밖에 안 한다고 늦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12시 반이었나 1시였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간 저희가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꼭 쉬어요. 그러면서 둘이 집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아침 9시에 또 손 꼭 잡고 둘이 가서 선별 진료를 받고 또 그날도 집에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56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부장님도 총장님 저 음성으로 나왔어요. 뭐 확진자하고 막 국물 떠먹고 침 튀기면서 얘기했는데 음성이래요. 근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잠복기일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움직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움직이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희가 다음 주에 음성이 나오면 그분들도 또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부장님과 제가 본의 아니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아주 실컷 뒹굴뒹굴 드러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드라마를 그냥 연속해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뒤에 또 검사를 받았더니 둘 다 음성이 나왔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추측하건대 우리가 해모임을 거의 10년 정도 꾸준하게 너무 잘 먹어서 이런 거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모임을 드시면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라고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확진자랑 밥 먹고 국물 떠먹고 했는데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거는 저희는 해모임 신봉자고 저는 또 해모임을 먹고 나서 제 이렇게 심각한 좀 막 재채기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 거네 하면서 부모님도 드리고 저희 딸도 3대가 비염이 있는데 셋 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완벽하게 완치가 된 건 아닙니다. 어제도요 제가 비염 증세가 막 나타나서 이 소중한 분들 거의 한 400분들 되는 앞에서 막 재채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모임 2포에 원당 2숟가락에 그 홍삼단 넣고 그냥 확 진하게 먹고요. 좀 빨리 잤어요. 오늘 잘하려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 좋게 아침에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안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코로나가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뭐 오프라인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뭐 방역수칙 잘 지키고 웬만하면 먹는 거 안 하고 마스크 끼고 잘 하지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업이 잘 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2020년도에 제 연봉은 살짝 떨어졌어요. 그래서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코로나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되겠다. 진짜 부지런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재작년 2020년도에는 2억 5천이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2021년도에는 제가 세무서에 낼 게 있어가지고 아직 원천징수 영수증이 저희 홈페이지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본사에 연락해서 세무서 제출 자료용으로 좀 달라고 했더니 제가 보니까 작년 연봉이 거의 3억에 가깝더라고요. 1년 만에. 남들은 코로나라고 힘들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가 더 늘은 거예요. 와, 대박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요. 다른 사람의 연봉만큼이 제 연봉으로 플러스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저는요, 분명히 단장을 갈 겁니다.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요번에 1월 달에 단장을 가면서 수당 받은 걸 보니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최소한 6억은 나올 것 같고요. 많게는 7억도 넘을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가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제 얘기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코로나에. 제가요. 저희 소연 본부장님이 영리더 분들하고 꽤 친해서 통화를 하는 걸 보면 저 소연 본부장이 왜 저런 영리더들하고 통화를 하지? 이럴 정도로 되게 답답한 영리더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답답해서요. 제가 소통을 잘 안 하는데 서현 본부장님은 성격이 너무 좋아 가지고 연락 오면 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통화하는 분 중에 요즘엔 난리가 난 분이 있어요. 예전하고 목소리 톤 자체도 틀리고요. 예전에는 죽는 소리를 했는데 막 요즘엔 좋아 가지고 "역시 움직여야 돼. 역시 움직여야 돼." 막 그러면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5월 달에 직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직급 도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자기가 움직여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스스로 좋은 게 느껴져 가지고 그 사람은 알든 모르든 제가 전화기 넘어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때는 '아 저런 목소리로 파트너를 만나면 저 사람을 리더로 보고 따를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신나서 떠드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애터미 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드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그분은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팀도요. 이번에 소연 본부장님이 본부장을 가면서 제가 또 총장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워 놓은 분들은요. 부정이고 뭐고 뭐 받아야 되니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1월 31 일까지. 그런데요. 저희 팀 중에서도 직급 목표를 안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어중이 떠중이처럼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확실히 두 부류를 비교해 보면 계획이 없는 팀들은 아유 부정이니까 좀 쉬고 아우 몸이 아프니까 좀 쉬고 이러는데요. 계획이 있는 팀들은 아유 뭐 시간이고 뭐고 대중도 없어요. 뭐 9시에 다 뭐 카페도 문 닫고 어디도 문 닫고 그러잖아요. 그럼 9시 넘어서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럼 막 소비자들이 기겁을 하는데요. 그 소비자들이 나중에는 수당받고 좋아 가지고 '나도 애터미 해 볼까?'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제 화면에 박현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그다음에 오늘 사회 보신 이정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표정들이 너무 두 분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신이 나요. 그런데 이 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 대답은 안 해 주실 건가요?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경영자의 똑같은 스폰서의 똑같은 제품을 받고 있는 나는 애터미를 해야 될까 말까를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나는 그다음에 몸이 안 움직이는 나는 스폰서 탓, 파트너 탓 하면 안 됩니다. 애터미에서는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똑같은 이영균 총장님 산하에서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요? 이영균 총장님이 그 사람만 이뻐해서? 김미숙 본부장님이 그 사람만 이뻐해서? 그거 아닙니다. 제 산하에서도요. 카톡방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열심히 뛰는 총장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줌 미팅이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카톡을 보면 어떤 분이 올라와 있으면 제가 쌍따봉을 날리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분이니까 저도 뭐 하다가 또 보면 그분이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 하트를 날려주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하루에 한 번 올라오는 분한테는 제가 다른 거 하고 있는 도중에 지나가 버려서 못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분은 삐져요. 저 여자한테만 쌍따봉 날려주고 하트 날려주면서 나한테는 아무 반응이 없다고. 아니 그분도 자주 올려가지고 제가 볼 때 그분이 있으면 확 날려주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뛰는 건 모르고 저 사람만 이뻐한다고. 여러분 스폰서가 어떤 파트너를 이뻐하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보이는 건 '아 그분이 잘해서 그러나 보다.' 그럼 되고요. 저는요. 아주 카톡방에 쌍따봉 날리는 게 '이걸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올리는 분이 있거든요. "자기 오늘 누구 만났어요. 회원가입했어요. 저 포인트 받았어요." 그러면 날리고 싶은데 또 그 사람만 이뻐한다 그럴까 봐 3번 날리고 싶은데 2번은 참고 1 번만 날려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제일 많이 날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이뻐한다고 삐져 가지고 그 삐질 시간에
사람 만나가지고요. 나도 카톡방에 부지런히 올리세요. 스폰서 탓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답답한 내 파트너들 있어.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지가 움직여야지 일이 되지. 지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입만 이렇게 하면서 왜 스폰서 탓하고 파트너 탓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파트너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가서 제발 움직여라. 그래야 네가 돈이 된다. 그러지 말고요. 내가 움직여가지고 그냥 올리세요. 스폰서인 나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그 사람 좀 찔릴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 직격탄을 날리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움직이면서 모범이 되어 주시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요, 진짜로 예전 코로나 전보다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노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웬만하면 하루도 어디 안 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루 종일 쉬는 날도 있습니다. 내일은요, 제주도 가요. 근데요, 제 산하에서 제 얘기 더럽게 안 듣는 분이고요. 자기 조직 자기가 다 발로 밟는 분이 계세요. 뭐 그분이 듣거나 말거나 사실이니까. 그런데요, 그분 밑에 있는 분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리고 지금 그분 조직이 잘 안 되더라도 제가 총장 맡는 데는 문제 없고요. 제가 국장 본부장님 맡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그 파트너가 와가지고 총장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제주도에 파트너가 있는데요. 그 스폰서랑은 일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저를 봐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그 사람이 돼지거나 말거나. 근데 뭐 제주도 가서 놀다 오면 좋겠지만 제가 일정이 바빠서 그냥 1박 2일로 가요. 저 맨날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갔다가 놀다가 오기도 하는데 요번에는 좀 일정이 바빠서 1박 2일로 오는데요. 어떤 파트너건 어두운 곳에 있는 파트너건 뭐 밝은 곳에 있는 파트너건 저한테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하면요. 스폰서 어느 누구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스폰서님 저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 나는 안 도와줘 그러지 말고요. 입 열어서 스폰서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스폰서님이 스폰서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가 열심히 할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줄 스폰서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속으로 꽁 하면서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입을 벌려서 스폰서님 저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도와줄 스폰서는 도와주고요. 안 도와주더라도 일단 쳐다보고 있고요. 마음적으로는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도와줄 스폰서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꼭 돈 안 되고 안 움직이는 사람이 비비불해. 돈 되는 사람은요. 비비불 안 해. 맞잖아요.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니,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솔직히 말해서요. 저 처음 일할 때 스폰서 욕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진짜 고상한 체면에 욕을 대놓고 할 수는 없고요. 제 입 좀 쳐다봐 주실래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요. 돈 되면요. 그 스폰서도 다 그렇게 이쁘고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파트너도 다 이쁘고 돈 되면 어쩜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나도 내가 대견한 게 예전하고 다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욕했는데요. 지금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집에 안 가고 줌 세미나에 화면 꺼놓고 있으면 어떠냐.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제가 하는 거고요. 성공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어차피 오신 줌 세미나에 얼굴 보여주시고요. 어차피 들어오실 거라면 제 시간 전에 들어오시고요. 어차피 들어오실 거라면요.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들어오세요. 저 요즘에 새로운 신규분들이 저희 산하에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요.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저희 소연 본부장님한테 DM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저 하고 싶다고. 근데 아직 회원가입도 안 돼요. 근데 엄마를 회원가입 시켜놓고 엄마한테 일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회원가입도 안 됐는데 카톡방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졸업함과 동시에 연봉 1억자가 될 겁니다. 아니 서울대학교 나오는 사람도 애터미 알아먹고 한다고요. 아니 나온 게 아니고 다니는 사람도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도 애터미 로얄 리더스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나 서울대학교 나오지 않았으면 그분보다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애터미 알아먹고 지금 제대로 잘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한 석박사보다 난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리고요, 요즘에는 잘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만 거절받는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알아보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한두 번 거절당한다고 뭘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요즘에 신규가 나오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는 사람도 애터미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집 날렸대요. 아, 저 아는 사람도 애터미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돈 안 된대요. 그리고 저한테는 실제적으로 저도 애터미 3년간 죽으라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돈 안 돼서 그만뒀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석세스 아카데미 가셨겠네요. 석세스 1박 2일 다니는데 하셨대요. 그분은. 그랬더니 갔죠. 되게 열심히 갔죠. 그랬더니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홍천을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홍천 꼬박꼬박 가셨겠네요. 그랬더니요. 그럼요. 제가 10번이나 갔어요. 3년 동안 일하면서 10번이나 갔다고. 참,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에이그, 그러니까 그만뒀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왜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진짜 내가 혹시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돈 되는 내 스폰서한테 진짜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야지. 돈 안 되는 사람한테 하다가 그만뒀다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왜 슈퍼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면서 애터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딴 거 하지 말라면 그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내 스폰서가 세미나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줌 세미나에 들어오라는 그런 얘기는 안 듣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사실은 내 파트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긴데요. 거기다 대놓고 하면 또 삐지니까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삐져도 상관없어요. 뭐 까짓것. 그런데 또 꼭 남 스폰서가 와서 해주면 안 삐져. 좋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텀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고 움직이기만 하면 애텀이 안 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누누이 말했잖아요. 퇴계원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살고요. 저희 동네는 되게 작아요. 차로 5분이면 다 끝나요. 전주는 크잖아요. 또 여기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막 강주도 있고 천안도 있고 우리 동네보다 다 커요. 우리 동네는 차로 5분이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끝나거든요. 근데 아주 지질나게 아직까지도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내 말을 듣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끝까지 버티면서 로얄 리더스 되신 분도 있고요. 리더스 되신 분도 있고요. 연봉 2억 이상이 2명, 연봉 1억 이상이 2명. 올해 연봉 1억자가 최소한 저는 4명은 나올 것 같아요. 제산하에서 저희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만 와, 이 조그만 5분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나오는데 뭘 그렇게 아직도 못 믿고 여러분의 스폰서님들 아까 보니까 제가 여기 25분에 들어올래다 23분에 들어왔는데 서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막 이런 직급자들 엄청 많더만요. 그런데 왜 내가 안 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냐 딱 그거 두 개예요. 아니 남이 되든가 말든가 나는 된다는 마음을 먹으세요. 왜? 애터미 성공자들 엄청 많으니까. 예전에 이영균 총장님이 할 때는 애터미 성공자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김미숙 본부장님도 할까 말까. 솔직히 저도 할까 말까. 근데 지금은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오토 판매사만 거의 많코드 정도 된다면서요. 근데 그 오토 판매사들이 다 대단한 분들입니까? 아니 물론 대단하죠. 앙금만 두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분의 예전 모습은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보다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오시는 분 중에 잘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한국이에요.
애터미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올 1년간만 죽기 살기로 뛴다는 마음으로 뛰어보세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안 뛰고요. 대충 눈가림만 하고요. 안 미쳐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탓하세요? 제가 예전에 오토 판매사 워크숍 할 때 네 덕이고 내 탓이다. 아니 상대방한테 너라고 말 못하지만 당신 덕분이고 내 탓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꼭 일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이래. 다 다른 사람 탓이래. 자긴 잘하고 있대요. 지금 혹시 나는 잘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손 드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근데요,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드시는 분들도요,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나만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스폰서가 봤을 때는 아휴, 저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저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자긴 잘한다고 생각하고 바뀔 생각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스폰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는 스폰서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어보려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삐지겠다 마음 먹고 물어보세요. 삐질 거면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알고 잘한다고 도치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애터미 말고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남편 친구가요. 코로나가 처음에 터지니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한 장에 2,500원씩을 받을 때 마스크 공장을 차려가지고 지금은요 마스크가 남아 돌아요. 돈 들여가지고 공장 차려가지고 난리 났어.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동네 5분밖에 안 되는 그 가게들 중에 임대 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요. 요즘에 왜 엔잡러가 생기는 걸까요? 유행이라서? 아니에요.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직장을 다녀도 완벽한 생활비가 안 되니까 엔잡러가 생기는 거지. 사람들이 부지런해져서 엔잡러인 줄 아세요? 제 파트너 중에요. 와, 대박인 파트너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대요. 그런데요, 지금 29살이거든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해가지고 우리 코스피 지수 3,5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800도 안 되잖아요. 웬만한 사람 주식 통장이 다 팔아요. 다 팔아요. 저도 완전 팔았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 거는 빨간 것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친 듯이 애터미를 하면서 올해 팀장이 됐거든요. 지금 1월 달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는데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언제 폭락할지 몰라요. 자기도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코로나 초창기에 그냥 완전 다 바닥이 돼가지고 만일 그 코로나 초창기에 자기가 쓸 돈이 없었다면 주식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믿을 건 애터미밖에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하거든요. 요즘 여러분의 평생을 보장해 줄 직장이 있습니까? 아니 왜 로봇이 이렇게 음식을 배달하나요? 로봇 한 대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만요. 합치면 인건비보다 나중에 더 적으니까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잘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애터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근데 저는요. 제가 아는 일 중에는 애터미보다 더 나은 일은 없어서 저는 여태까지 애터미 하는 거고요. 저희 집 밑에 가게들이 있어요. 저희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 집 밑에 있는 가게들은 절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장사가 잘 돼서? 아닙니다. 거기도 그냥 그래요. 근데 왜 안 나가느냐? 저희가 다른 옆에 있는 가게보다 월세가 30만 원, 40만 원이 싸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근데 나는 왜 월세를 더 안 받느냐? 어차피 애터미에서 돈 많이 벌잖아요. 따로 기부도 하는 판에 우리 밑에 월세 사시는 분들 아이고 그냥 애터미에서 난 돈 많이 버니까 월세 조금 받아도 되니까 여기서 버팅겨서 돈이라도 버세요. 그런 마음으로 덜 받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애터미 안 했다면 내가 무슨 천사도 아니고 월세 더 올렸겠죠. 우리 밑에요. 지하실은요. 50평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요. 10년째 20만 원 받아요. 10년째. 거저지 뭐. 거저지 뭐. 아니 거기 나가라 그러고 우리 남편 놀이터 만들어줘도 돼요. 그 20만 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요. 아이고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서 처음 들어가면서 10년 전에 뭘 공사를 많이 하고 인테리어를 많이 했으니까 그 돈 빼고 나가라고 돈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가게들은 안 나가요. 여러분 이 힘들 때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몸만 움직이면 무조건 돈 되는데 왜 안 움직이세요? 아마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움직이면 되거든요. 어제 저희 센터에 터키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직접 한국에 들어왔다가 어쩌다 우리 센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해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밖에 계신 분들은 줌을 통해서 듣고 센터에 오신 몇 분들은 실강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업도 했었고 돈도 좀 벌었던 분이래요. 근데 자기는 한국 사업은 싫고 외국 사업을 하면서 베트남을 가야지. 그리고 4년 반 동안에 주구장창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했는데 베트남이 아직도 오픈이 안 됐잖아요. 그가 미쳐버리겠더래요. 딴 사람 같으면 그만뒀을 겁니다. 근데요. 그분은요. 성공자가 되려고 그러나 봐요. 아, 베트남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베트남이 안 열리니까 자기 딸을 베트남 대학교에 보내면서 네 그냥 열심히 인맥이나 쌓아. 이럴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베트남에서 큰 소득이 안 됐는데도요. 딴 사람 같으면 그만뒀을 거예요. 나도 그만뒀을 거예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도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안 되겠다. 그럼 터키가 오픈된다니까 터키를 한번 가보자. 역사 공부를 쭉 하면서 6.25 참전 용사들이 터키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줬고 쭉 가보니까 조상이 같아가지고 터키는 가도 되겠다. 그리고 가서 공부 다 하고 갔대요. 근데 2020년인가? 2020년 12월 2일 날 터키를 딱 갔대요. 누나랑. 근데 그때 터키에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4만 명이 나오는 때였대요. 그래가지고 5시 되면 문 다 닫고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요, 호텔을 얻어놓고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미치겠는데 자기네도 또 코로나가 걸렸대네. 누나도 걸리고 자기도 걸리고 환장을 하겠네. 근데요, 그냥 한 명이라도 줌 미팅에 5시에 하고 6시에 하고 우리는 40분밖에 줌 미팅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마다 하면서 그냥 낮에 잠깐 만난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요. 시간마다 5번을 했대요. 5시에, 6시에, 7시에, 8시에, 9시에 터키 시간으로. 근데요. 이번에 소연본부장님이 거기 터키 미팅을 해줬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시작해가지고 3시 반에 끝났대요. 근데 한국 스폰서들도 다 들어왔대요. 아니 그런데 1년 조금 넘게 일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터키 세미나에 지금 터키가 오픈되고 자기는 국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이아몬드 3명이 나왔대요. 1년 조금 넘어서 말도 안 통하는 데에서 그 사람은 성공자 되겠더라고. 여러분 그 정도 하세요? 4년 반 동안 필리핀에서 쫄딱 망하고 가가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그분은 애터미를 크게 보고요. 자기가 미친 듯이 행동하니까 1년 만에 터키 사람 다이아 3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봤을 때 그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터미는 안 되는 게 오로지 내 탓입니다. 내 탓. 왜 좋은 제품 회사에서 만들어주지 스폰서님들이 다 도와주지 누구 탓을 할 거예요. 아우 속이 다 시원해 죽겠어요. 내 파트너한테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웠던 스폰서도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파트너도요. 돈 되니까요. 다 이해가 돼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하겠어. 싫어하는 파트너도 있고 싫어하는 스폰서도 있겠지. 이렇게 내 마음이 크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나 애터미 일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우리 남편 있잖아요. 내가 세미나 갈 때마다 사실은 딸하고 남편하고 부모님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운전하고 갈 때마다 내가 돈 벌면 당신 주나봐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세미나장에 가면 회장님이 돈 벌어가지고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라고, 배우자한테 잘하라고 하니까 또 그때 그 시간에 아유 그래 그래도 또 남편한테 잘해야지 이랬거든요. 근데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오빠라고 부르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내가요 돈 되니까 우리 남편한테 예전에 맨날 소연이 아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제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성표 오빠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 성표 오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요 예전에 소연이 엄마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니 내가 성표 오빠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소연 엄마 이렇게 안 부르고요.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뿌니야 이렇게 불러요. 아침에 일어나면 뿌니 잘 잤어? 아니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그냥 신혼 같은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뿌니가 뭔 줄 아세요? 이 뿌니 그러면 남이 들으면 쪽팔리니까 그냥 이자 빼고 뿌니야 이렇게 불러요. 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저요 20대로 3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저 올해 단장 갈 건데요. 단장 가고 나면 지금은 220만 원씩 생활비 드리지만 3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아멘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할게요. 총단장님 막 미리 저한테 총단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7일날 22일날 직급수당 나올 때 생활비 드리거든요. 그럼 지금서부터 단장님 고맙습니다. 고귀한 우리 딸 고맙습니다. 총장님 막 이러는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애터미에서 제가 이렇게 너무 좋은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요 애터미 하면서 지금 단장님이 되고 임페리얼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들에게 세미나 해주고 만나서 미팅 해주고 이런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모아놓고 저 이분 임페리얼 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저도 움직일 거예요. 근데요 임페리얼이 맨날 현장에서만 죽기 살기로 뛰면 그것도 비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파트너들한테 공식 발표를 했어요. 임페리얼 돼도 파트너들이 도와달라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제 취미생활을 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 보신 분 중에 어머 좀 살 좀 빠졌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터미에서 돈 되니까요. 제가 뭐 식단 조절도 잘 했고요. 또 의학의 힘을 빌려서 거의 10kg 정도 뺐어요. 왜냐면요. 제가 모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진짜 막 멋지게 모델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근데 아직 공개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모델 하셨던 분들한테 워킹도 배우고요. 그냥 사부작 시간 날 때 그걸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미즈 모델이 되면서 워킹도 하면서 런웨이 하다 보면 나중에 작지만 돈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받으면 다 100% 기부할 겁니다. 아싸! 그리고요 저희 딸하고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했냐면 저희 딸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하면 부주금 받으면 우리 그거 다 기부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대단하다.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딸 결혼하면요 그거 받은 거 다 기부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미즈 모델로 활동하다 보면 유명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명해지면 돈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받은 돈 또 더 기부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막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너무 싫어하고요. 목사님이라 그러면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터미 하면서 박한길 회장님이 세미나 얘기할 때마다 막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아우 막 지겨워. 왜 저래 왜 또 시작이야 막 그러면서 밖에 나가 있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필사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고요. 제 마음이 천국 같은 막 그런 느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별로 그냥 그런 것도 감사합니다가 스스로 나오고요. 아우 좋습니다. 이게 스스로 나오고요. 누구 봐도 예전에는 왜 저 지랄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어머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바뀌는 제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진짜 애터미로 우리 식구들의 삶은 너무 좋아졌고요. 딸하고 지금도 껴안고 막 애터미 얘기하면서 남편이랑 애터미 얘기하면서
그 딸이 밤을 새워가면서 엄마랑 거의 30 된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사실은 저희 딸도 돈이 되고 저도 돈이 되지만 돈은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오는 거고요. 돈 이외에 애터미 성공자가 되면 얻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1, 2년은 내 몸뚱아리를 열심히 굴려야 돼요. 스폰서의 몸뚱아리, 파트너의 몸뚱아리가 아니고요. 내 몸뚱아리. 열심히 움직이고 진짜 빠지지 않고 줌 세미나, 회사 세미나, 스폰서님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듣는다면 겨우 2, 3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바뀐다면요. 이거 작은 사업 아닙니다. 정말 크고 대단한 사업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믿으세요.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스폰서가 꼬드기긴 했지만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고 진정 마음 먹은 사람은 납니다.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나랑 인생에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 스폰서 때문에 삐졌다고, 내 파트너가 꼴보기 싫다고 그만둬버리는 바보 같은 누를 범하지 마시고요. 애터미에서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내 전 직장이 뭐였든, 내 전 학벌이 뭐였든, 내 미모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만 있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도 계획 세우고 행동으로 갑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할 때만큼 열심히 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전요? 스폰서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완벽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 도전하고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도전할 때요. 카드 긁고 몸뚱아리 안 움직이는 거 하지 마시고요. 카드는 안 긁고 몸으로 움직이는 걸 하셔야 돼요. 왜 돈 없어요 소리를 하십니까? 저희 소연 본부장님 본부장 갈 때요. 국장님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요. 본인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뛸 거예요. 저 애터미 10년 이상 하면서 그런 분 처음 봤거든요. 직급 도전하기 전에 해모임 한 세트가 총판 4개잖아요. 그 총판 75세트를 받고 국장을 가는 사람을 봤어요. 75세트면 1000만 포인트가 넘어요. 자기 거 다 하고 소연 본부장님을 오히려 도와주더라고요. 스폰서님 나 이거 다 했는데 스폰서님 쓰실래요?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요. 그분은요. 아주 그냥 우리 집에 있는 해모인까지 싹 털어가가지고요. 4개 가지고 가가지고 카드 긁고 나 있잖아요. 이거 3세트 꼭 필요하니까 일단 한 세트만 드세요. 한 달 뒤에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3세트 가지고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카드 긁고 이래가지고 대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성공자가 된다. 내가 성공자가 안 되고 포기하는 건 바보다. 내가 성공자가 안 되는 건 스폰서 탓, 회사 탓, 파트너 탓 아니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소리를 안 지르려고 그랬는데 너무 사랑하는 김미숙 본부장님, 이용균 총장님, 김태훈 본부장님, 김수지 본부장님 막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목도 쉬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애터미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돼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좋은 거 여러분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꼭 임페리얼에서 만납시다. 누구도 그만두지 마시고요. 누구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기간 2, 3년 빡세게 뛰어가지고 멋진 성공자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